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철강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은 관세 대응 외에도 비용과 편익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값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을 담은 ETF, ETN, 펀드, 코인, 금 현물 계좌 모두 금빛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2년 연속 역성장한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데 수입차 업계는 올해 신차 출시 등 각자의 전략을 내세우며 불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제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철강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은 관세 대응 외에도 비용과 편익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해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쿼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다양한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지 공장 건설이 무조건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세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비용과 편익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건설비와 높은 인건비 등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이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93만 톤, 전체 철강 수출 물량 2,970만 톤의 약 10%만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미주 지역 현대차 공장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기 위해 인근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 내 상공정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공정은 고로 또는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보편 관세 부과에 따라 쿼터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 한국은 263만 톤까지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고 있는데 무관세 쿼터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내놓기 전까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한 업계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여파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금 한돈 구매 비용은 59만 5,762.5원, 세공비 3만 원을 더하면 한돈짜리 돌반지는 60만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금값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을 담은 ETF, ETN, 펀드, 코인, 금 현물 계좌 모두 금빛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2,934.4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가격인데 2,900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kg 골드바의 그램당 금값은 장중 16만 200원을 찍었는데 지난해 2월 13일 종가가 8만 6,68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거의 2배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4.17% 하락했고 S&P 500은 22.52% 상승했습니다. S&P 500을 압도하는 짭짤한 금빛 수익률에 이를 담은 펀드와 ETF, ETN, 코인 수익률도 빛나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금펀드 13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12%에 달했는데 이는 48개 테마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KRX 금현물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하는 에이스 KRX 금현물 ETF, 이날 종가는 22,605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72.03%나 올랐고 같은 기간 삼성 KRX 금현물 ETN도 70.73% 상승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금 시세의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팍스골드와 테더골드도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년 전보다 각각 58.89%, 46.95% 오른 423만 2,749.73원, 419만 503.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앞으로도 금값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은 올해 말까지 3,000달러를 넘어서는 금 가격의 상승 랠리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를 선보였는데요. 99%의 정확도로 1초 만에 얼굴 인증이 이루어져 결제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얼굴을 단말기에 비추자 상품이 결제됩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꽂지 않아도 신속한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토스가 오는 3월부터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페이스페이는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99.99% 정확도로 1초 만에 얼굴 인증이 이루어져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페이스페이는 계산대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에 얼굴을 인식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토스 앱에서 처음 한 번만 얼굴을 등록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 중 선택한 수단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토스는 페이스페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별도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얼굴 위변조 방지 기술 라이브니스를 활용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가짜 얼굴을 걸러내고 24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 부정거래 차단에도 나섭니다. 토스는 오는 3월 CU와 GS25 일부 매장에서 페이스페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현재 각 편의점 본사 인근 점포에서 임직원 대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2분기 중 서비스 예정입니다. 토스는 편의점을 시작으로 영화관, 카페 등 페이스페이 사용이 가능한 제휴처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2년 연속 역성장한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금리 영향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수입차 업계는 올해 신차 출시 등 각자의 전략을 내세우며 불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6만 3,288대, 2023년과 비교하면 2.9% 줄었습니다.
2022년 이후 2년 연속 판매량이 감소한 겁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데다 고금리 영향이 맞물린 영향이라는 분석. 여기에 높아진 원달러 환율까지 더해져 시장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신차를 출시하며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 올해 한국법인 설립 30주년을 맞은 BMW 코리아는 매월 30주년 특별 한정판 차량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한편 BMW와 미니에서 각각 7개, 6개의 신차를 선보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9,304대로 7년 만에 10,000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더 뉴 아우디 A3 등 역대 가장 많은 16종의 신차를 공격적으로 내세우며 판매량 반등에 나섭니다. 전시장과 정비센터를 늘려 한국 소비자들과의 접점도 확대한다는 계획.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 새로운 최상위 차종 2종을 비롯해 고성능 및 SUV 신규 트림 7종 이상을 출시합니다. 다양한 트림을 선보여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판매량 증대에 나선다는 목표. 지난해 푸조와 지프는 합상 판매량이 3,575대에 머물며 전년 대비 45.3% 줄었습니다. 올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푸조 3종과 지프의 픽업 트럭 SUV 2종을 새롭게 국내 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프와 푸조의 브랜드 전 시장을 통합하는 등 시너지 전략으로 브랜드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첫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레미안 원페를라 단지 청약 결과 모든 평형에서 최저 가점이 6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가구가 15년 무주택으로 버텨야 가능한 점수인데요. 분상제 단지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레미안 원페를라의 모든 평형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입니다. 69점은 4인 가구가 채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4인 가족이 만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충족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상제 아파트인 만큼 스펙 좋은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겁니다. 서울권 분상제 아파트 청약 가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작년 서울 청약 가점은 평균 65점.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 강남 지역에서 진행된 분상제 단지에선 한 곳을 뺀 나머지의 청약 가점은 69점 이상이었습니다. 3인 가구 이하는 무주택과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아도 당첨될 수 없는 겁니다. 올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분상제 아파트로 잠실르일, OTL 반포, 역삼 은하수 재건축 등이 꼽힙니다. 강남권에서 나올 수 있는 분상제 아파트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분간 고스펙의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팸 문자도 여전히 기승인데요.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미싱과 스팸 피해 막기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2억 1,751만 건. 3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스미싱 건수는 219만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3년 새 6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스팸과 스미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이통 3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AI를 활용해 스팸과 스미싱을 차단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탈취 등을 막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KT는 스팸 문자 최초 발송자를 찾아 핀셋 제재에 나섭니다. 스팸 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 판매 사업자를 통해 스팸 문자를 분산 발송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스팸 문자 최초 발송 재판매사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 정책을 시행하는 등 고객들이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AI 클린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해 스팸 문자 차단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해 스매싱 차단에 나섰습니다. 스매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추출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입니다. 제도 도입 후 6개월간 6만여 건의 URL 변조 사례를 잡아냈습니다. SK텔레콤은 AI 전화 서비스 ADAS를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와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하고 AI 분석을 통해 불법 스팸과 우회 위장 사이트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주택담보인정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의 담합 의혹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공정위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까지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공정위 조사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500개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대출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LTV 정보 공유를 통해 낮은 수준 LTV를 책정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 선택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4대 은행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LTV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대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LTV 정보 공유를 통한 은행들의 부당이득 여부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추가 입증 후 재심사하겠다는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무리한 조사 논란이 제기되자 원점 재심사 취지 결정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사례인 점에서 향후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9호에서는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공정위가 올해 주요 업무 보고로 담합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 담합에는 이번 LTV 담합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보교환 담합이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심사보고서 제작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을 선정하는 서울경제 한국 10대 회원제 퍼블릭 골프장 시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미성, 안전성 등의 기준을 갖춘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 각각 10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의 골프장을 선정하는 서울경제 한국 10대 회원제 퍼블릭 골프장 시상식이 어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위원과 수상자, 골프 관련 인사 15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와 서울경제는 지난 2003년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을 선정해왔습니다. 홀수회에는 회원제와 퍼블릭 구분 없이 10곳을, 짝수회에는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10곳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골프 코스 설계가와 프로골퍼, 골프협회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신미성과 안전성, 코스 관리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2003년도에 태동한 서울경제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는 자타 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골프장 선정 기관입니다. 한국 10대 프라이빗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에 선정된 것을 명예롭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 10대 회원제 골프장은 더스타휴, 마이다스밸리 청평, 클럽 나인브릿지 등입니다. 한국 10대 퍼블릭 골프장에는 골든베이, 베어즈 베스트 청라, 블루원 상주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됐고 또 수상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가지고 매년 이제 코스를 개선하는 공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골프장 평가를 함께할 신규 선정위원 28명을 발표하고 위촉식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80명 규모로 늘어난 선정위원회는 올해도 우리나라 최고 골프장을 선정하고 기준을 제시한다는 기조 아래 골프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당뇨 전 단계 성인이 홍삼을 섭취하면 특이 반응 없이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당뇨에 걸리진 않았지만 당뇨병 발생 확률이 높은 유형군인 당뇨병 전 단계는 국내에서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KGC 인삼공사는 연구개발 기술력을 고도화해 홍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여운 기자입니다. 홍삼을 섭취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한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 R&D본부 천연물 효능연구소는 당뇨 전 단계 성인이 홍삼을 섭취하면 특이 반응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 전 단계 성인 98명을 대상으로 홍삼을 섭취하면 특이 반응 없이 안전하게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인슐린 저항성 등 총 9개 지표를 크게 개선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메디신 최근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소재는 있었으나 공복 혈당, 식후 혈당, 3개월 평균 혈당,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능뿐만 아니라 GLP-1 등의 효과를 모두 규명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은 소재는 홍삼이 처음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는 약 520만 명. 아직 당뇨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정상 범위를 넘어서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는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당뇨병 전 단계의 8%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선 홍삼이 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여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점도 규명했습니다. 홍삼 섭취군에서 12주 후 이 호르몬을 측정했더니 대조군 대비 9.9%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KGC 인삼공사는 앞으로 혈당 조절에 대한 홍삼의 효능, 기전, 안전성 등의 연구를 꾸준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여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차량 운전석에 설치된 가변형 디스플레이의 움직임에 연동한 무빙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자에게 최적의 음질을 전달하면서도 차별화된 실내 디자인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무빙 스피커는 현대모비스가 2023년 개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30인치대의 초대형 화면이 내비게이션, 동영상, 음악 등 각종 정보를 표시할 때 최적화된 화면 크기로 변하는 기술입니다. 무빙 스피커는 차량 전면 오른쪽과 왼쪽, 중앙에 각각 달려 디스플레이 상황에 맞게 각도를 바꿔줍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음파 방해를 최소화하며 고품질의 음질을 제공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시스템을 결합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융합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